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고령화 시대의 헬스케어가 답이다. 이 보고서를 좀 보면서요. 앞으로 한 10년, 그 정도 기간 동안 당신의 건강관리 경험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지 좀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헬스케어 분야가 사실 S&P 500에서도 한 14%나 차지한다면서요. 맞습니다. 굉장히 큰 비중이죠. 경제적으로도 중요하고요. 근데 이게 단순 치료를 넘어서 이제 예방, 그리고 뭐 개인 맞춤형 정밀의료 이런 쪽으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보고서에서도 그 부분을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랄까, 거의 혁명적인 변화의 중심에 있다고 봐야죠. 혁명적 변화라. 그 핵심 동력이 뭘까요? 우리가 건강을 관리하고 또 병을 치료하는 그 방식 자체가 아예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아, 방식 자체의 변화군요. 역시 가장 큰 건 그 정밀의료 같아요. 제가 보고 좀 놀란 게 그 유전자 분석 비용이요. 네, 비용. 한 20년 전만 해도 30억 달러, 우리 돈으로 3조 원 넘었다면서요. 네, 그랬었죠. 근데 그게 지금 1,000달러 아래로 떨어졌다니 이게 와 정말 대단한 변화 아닌가요? 그렇죠. 그게 정말 큰 의미가 있는 건데요. 바로 개인의 유전 정보에 그야말로 딱 맞춰서 치료하는 게 현실이 됐다는 뜻이거든요. 개인 맞춤 치료요? 네, 예를 들면 암 치료 같은 거 할 때요. 유전 정보를 먼저 딱 보고 거기에 맞는 항암제를 쓰면 효과는 당연히 올라가고 부작용은 확 줄일 수 있는 거죠. 효과는 높이고 부작용은 줄이고 비용까지 줄어드는 효과도 있겠네요. 물론이죠. 장기적으로는 의료비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봐야 할 게 세포 및 유전자 치료, CGT라고 부르는 건데요. 아, CGTO. 들어본 것 같아요. 네, 이건 환자 본인의 세포나 유전자를 아예 직접 건드려서 그러니까 수정하거나 교체해서 병의 근본 원인을 치료하는 거예요. 아주 혁신적인 방식이죠. 근본 원인을요? 와, 네. 보고서 보면 이 CGT 시장이 연평균으로 한 25%씩 커져서요. 2030년쯤 되면 지금보다 5배 커진 1,000억 달러 규모가 될 거라고 예측하더라고요. 1,000억 달러요? 엄청나네요. 이건 단순히 뭐 시장이 커진다 이런 걸 넘어서요. 그동안 치료가 어려웠던 희귀 유전 질환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난치병 정복이 어떤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라서 더 의미가 깊습니다. 와, 진짜 말씀대로 SF 영화 같은 이야기가 현실이 되는 느낌인데요. 그럼 이런 정밀의료가 더 잘 되려면 혹시 디지털 기술 역할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정밀의료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데이터가 정말 중요해요. 개인의 유전 정보부터 생활 습관 데이터까지 다 필요한데 여기서 바로 디지털 헬스케어가 핵심 인프라 역할을 하는 거죠. 핵심 인프라.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팬데믹 거치면서 엄청나게 큰 게 원격 진료잖아요. 아, 맞아요. 원격 진료. 이게 의료 접근성을 엄청 높였죠. 2030년 가면 시장 규모가 2,600억 달러까지 커질 거라는 전망도 있고요. 2,600억 달러요? 그것도 엄청나네요. 그리고 더 재밌는 건 인공지능 AI 진단 기술이에요. 구글 딥마인드 AI가 안과 질환 사진 판독하는 거. 정확도가 이미 전문의 수준이라고 하잖아요. 네, 저도 그 기사 본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와, 기술 좋다 이걸 넘어서 실제 의료 현장에서 의사 선생님들 진단 정확도 높여주고 또 업무 부담도 덜어주는 그런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요즘 스마트워치 같은 웨어러블 기기로 막 24시간 건강 데이터 쌓고 그걸 또 AI가 분석해서 맞춤 건강 관리해주고 이런 게 정말 바로 앞에 와 있는 것 같네요. 네, 그런 시대가 오고 있는 거죠. 만성질환 관리 같은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런 기술 변화가 그럼 산업 구조에는 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나요? 기업들 경쟁하는 방식도 달라질 것 같은데요? 네, 당연히 그렇죠. 보고서에 나온 예시 중에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의 옵텀이라는 사업부가 있거든요. 옵텀이요? 네, 거길 보면 보험, 약국 운영, 의료 서비스 제공, 심지어 데이터 분석까지 이걸 다 하나로 합쳤어요. 수직 계열화라고 하죠. 아, 다 하는군요. 네, 그렇게 해서 연매출이 1,800억 달러가 넘는 거대한 플랫폼 기업이 된 거죠. 아마존 같은 빅테크 기업들도 이런 통합 서비스 시장에 막 뛰어들고 있고요. 경쟁이 아주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와, 판이 완전히 바뀌고 있네요. 그럼 투자 관점에서는 이 헬스케어 섹터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예전에는 그냥 뭐 경기 방어주, 그냥 안정적인 분야 이 정도로만 생각했었거든요. 그게 이제 좀 달라졌다고 봐야죠. 전통적으로는 당연히 경기 방어주 성격이 강했죠. 아파도 병원은 가야 하니까요. 근데 이제는
혁신 기술을 바탕으로 한 그 강력한 성장성까지 갖췄다고 평가를 받습니다. 성장성까지요? 네. 특히 인구 고령화. 이건 뭐 거스를 수가 없는 큰 흐름이잖아요. 미국만 해도 65세 이상 인구가 2030년에는 7,300만 명까지 늘어난다고 하고요. 이분들 한 명이 쓰는 의료비가 평균의 3배래요. 3배나요. 와. 이런 구조적인 성장 동력이 딱 받쳐주고 있는 거죠. 현재 주가 수준 PER 같은 걸 보면 시장 평균이랑 비슷해요. 한 16배에서 18배 정도? 네. 근데 그 안에 숨어있는 혁신 파이프라인, 예를 들어 모더나 같은 회사가 백신 하나로 기업 가치가 막 7배 뛰고 그랬잖아요. 아, 그렇죠. 엄청났죠. 그런 잠재력을 생각하면 오히려 지금 좀 저평가된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그리고 존슨앤존슨처럼 거의 60년 가까이 배당금을 계속 늘려온 안정적인 대형 제약사들도 있잖아요. 네, 배당주로 유명하죠. 이런 회사들도 그냥 배당만 주는 게 아니라 꾸준히 R&D에 투자하면서 성장과 배당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투자 매력도가 상당히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확실히 예전과는 다른 시각으로 봐야겠네요. 물론 뭐 좋은 이야기만 있는 건 아니겠죠. 항상 위험 요인도 따르잖아요. 예를 들면 약값 규제 같은 정치적인 문제나 아니면 신약 개발하다가 실패하는 경우도 많지 않나요? 당연히 리스크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게 중요하죠. 특히 신약 개발은 말씀하신 대로 불확실성이 아주 커요. 3상 임상 시험까지 갔다가 실패하는 확률이 한 40% 정도 된다고 하니까요. 40%나요? 꽤 높네요. 네, 이런 개발 실패는 뭐 투자 손실로 바로 이어질 수 있죠. 또 정부가 약값을 내리라고 압박하는 그런 규제 리스크도 늘 있고요. 경쟁도 점점 심해지고요. 그렇군요. 하지만 보고서는 또 이런 위험 요인들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기회요? 어떻게 기회가 되죠? 예를 들어 정말 혁신적인 신약은 그 가치를 인정받아서 높은 약가를 받을 수 있는 추세고요. 또 FDA 같은 규제 기관들도 예전보다는 좀 더 혁신 친화적으로 변하고 있어요. 신속 승인 제도 같은 걸로 좀 지원해주기도 하고 희귀 의약품 개발에는 인센티브도 주고요. 규제 환경도 좀 바뀌고 있군요. 네. 그리고 바이오테크 생태계 자체가 굉장히 성숙해졌어요. 지난 10년간 벤처 캐피털 투자가 10배 넘게 늘었다는 걸 보면 알 수 있죠. 그만큼 혁신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증거고요. 디지털 기술 덕분에 또 전 세계적으로 의료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 있기도 하고요. 정리를 좀 해보면 이 헬스케어 섹터가 기술 혁신이랑 인구 구조 변화, 이 두 가지 큰 축이 딱 만나면서 엄청난 변화를 맞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단순히 아프면 치료받던 시대에서 이제는 개인에게 딱 맞춰서 미리 예방하고 관리하는 시대로 넘어가고 있는 거군요. 이게 투자 관점에서도 매력적이지만 사실 그보다 더 우리 모두의 어떤 건강한 삶에 기여한다는 점이 더 크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 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네, 어떤 질문일까요? 이 모든 변화가 결국 당신의 삶, 당신의 건강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보고서에서는 AI 의사가 당신의 건강 데이터를 24시간 실시간으로 분석해주고 맞춤형 조언까지 해주는 그런 미래를 이야기하거든요. AI 개인 주치의 같은 거네요. 그렇죠. 그런 미래는 분명 편리할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질문도 던져봐야 합니다. 내 민감한 건강 정보를 과연 누가 어떻게 활용하고 통제할 것인가? 그리고 때로는 내 생명과 직결될 수도 있는 이 AI의 판단을 우리는 과연 어디까지 믿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 합니다. 네,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기술의 발전 이면에 있는 고민거리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흥미로운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